1년 전과 딴판인 내용이 뉴스를 장식합니다. 삼성 SDI 장중 20% 가까이 폭등, 두차전지 섹터 초강세, 코스피 5천 다시 본다 같은 제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뜹니다. 그런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거 그냥 운 아니야? 늦게 탄 사람들만 돈 버는 거 아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 딱 하나로 답하는 영상입니다. 첫째, 오늘의 폭등이 왜 요행이 아니라 2년 동안 쌓인 결과인지. 둘째, 사람들이 배터리 산업이 끝났다고 착각했던 그 2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셋째, 지금 이 장면이 왜 과거 수많은 거품 장세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출발점인지. 이 세 가지만 알고 나가셔도 뉴스 제목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폭풍우를 뚫고 막 이륙한 비행기 안에 앉아 있습니다. 흔들림 때문에 다들 겁에 질려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흔들림은 추락이 아니라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기 직전의 진동이었던 겁니다.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삼성 SDI 주가는 장중 기준으로 약 18.5% 폭등했습니다. 단일 종목 상승률도 이례적인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삼성 SDI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차전지 섹터 전체가 동시에 터졌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섹터 역사에 남을 급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더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반도체가 거의 혼자 끌고 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춤하면 지수도 같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도체가 쉬는 사이 2차 전지가 바통을 이어받아 코스피 5천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트리거 역할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교체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전기차 안 팔린다며? 이 착각의 정체가 바로 캐즘입니다. 캐즘이란 쉽게 말해 성장 산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숨 고르는 휴게소 같은 구간입니다. 실제 데이터로 보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전기차 성장률은 연 30% 수준에서 10%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잠깐 속도를 줄였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차가 고장 난 줄 알고 내려버린 겁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요가 잠깐 주춤하는 동안에도 현대차, 테슬라, GM 같은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은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에 수십조 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손님이 잠깐 줄었다고 주방을 부수는 식당은 없죠. 오히려 진짜 장사가 될 걸 아는 사람은 주방을 더 크게 짓습니다. 지금 배터리 산업이 딱 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가 차트에서도 신호는 쌓이고 있었습니다. 삼성 SDI를 포함한 주요 2차 전지 종목들은 2024년부터 이어져 온 장기 하락 추세선, 쉽게 말해 2년 동안 머리를 계속 눌러오던 천장을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 번에 뚫어버렸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건 구경꾼이 아니라 진짜 돈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 문을 부수고 들어온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마지막 연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세력입니다. 그동안 배터리는 끝났다에 돈을 걸고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세력들이 오늘처럼 주가가 급등하자 손실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쇼트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떨어질 거라고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비싸게 다시 사서 갚는 구조입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행동이죠. 그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더 묵직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지난 2년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2차 전지 관련 커뮤니티 글수와 검색량은 통계적으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할 때가 아니라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가 진짜 바닥이라는 말이 있죠. 배터리는 끝났다. 다신 안 본다라는 말이, 속았다라는 말이 가장 많았던 시기, 그게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공포와 소외가 극에 달했던 심리적 바닥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떠나고 조롱할 때 계좌를 닫아두고 버틴 사람들, 손해를 보고도 자리를 지킨 사람들,
그 시간이 오늘 이 폭등이라는 숫자로 환산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남들이 배터리는 끝났다고 비웃으며 떠날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킨 여러분의 고집이 오늘 주가라는 점수표로 찍힌 겁니다. 운이 아니라 결과이고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보상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주가가 왜 올랐는지 심리와 흐름을 봤다면 이제는 딱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냐 아니면 또 한 번의 착각이냐, 이걸 가르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약속이냐 계약서냐의 차이입니다. 비유로 먼저 말하면 이렇습니다. 2000년대 닷컴은 모델하우스 사진만 보고 계약금도 안 내고 줄 서 있던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배터리는 이미 장음까지 다 치르고 입주 날짜까지 확정된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꿈이 아니라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단계라는 거죠.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한국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앞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해둔 물량, 이른바 수주 잔고가 합쳐서 약 1,100조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한국 1년 국가 예산이 대략 700조 원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큰 돈이 이미 앞으로 이만큼 사겠습니다 라고 도장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사줄 수도 있다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서에는 법적 구속력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음 바뀌었다고 취소하면 완성차 회사가 위약금을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친구끼리 한 약속이 아니라 법원까지 가는 진짜 계약서입니다. 이게 닷컴 버블과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2000년대 인터넷 기업들은 매출도 없었고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하느냐, 회원수가 늘어나느냐 같은 숫자만 들고 시가총액이 수십조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언젠간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사고 팔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터리 회사들은 다릅니다. 이미 분기마다 조 단위 영업이익이 실제 통장에 찍히고 있습니다. 클릭수가 아니라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실적에 불을 붙인 게 원자재 쪽에서 터졌습니다. 배터리의 쌀이라고 불리는 탄산 리튬 가격이 2025년에 바닥을 찍은 뒤 최근 데이터로 전주 대비 약 13%, 전년 대비 약 73% 급등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100원이던 게 지금 170원 가까이 된 셈입니다. 이걸 단순히 원가 올라서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면 절반만 본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차 효과라고 먼저 부르겠습니다. 나중에 경제 뉴스에서는 이걸 레깅 효과라고 합니다. 뜻은 간단합니다. 회사들은 리튬이 쌀 때 이미 대량으로 사두었습니다. 그 재료로 배터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비싸진 가격 기준으로 완성차 회사에 납품을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재료값은 싸게, 판매가는 비싸게, 마진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구조 때문에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이 이전 사이클 대비 2배 가까이 개선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현금 보너스가 하나 더 붙습니다. 미국이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줄여서 IRA라는 법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미국 안에서 배터리 만들면 세금 깎아주고 현금 돌려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이게 장부상의 혜택처럼 보였는데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이 세액 공제 금액이 실제 현금 흐름으로 기업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입금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 쪽에서 결정타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중국 CATL이 보유한 핵심 리튬 광산, 전 세계 공급의 약 12%를 차지하는 곳인데 이 광산의 가동 중단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 풀리는 리튬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이미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남들이 재료 구하러 줄 서 있을 때 우리는 창고에 쌓아둔 쌀로 밥 짓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급 주도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상승을 단순히 테마주 불꽃놀이로 보면 큰 그림을 놓치는 겁니다. 1,100조 원짜리 계약서, 취소 불가능한 법적 구속력, 이미 찍히는 조 단위 이익, 원자재 가격 반등이 만들어내는 마진 확대, 미국 정부의 현금 지원, 중국 경쟁사의 공급 차질, 이 모든 퍼즐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닷컴은 꿈만 있었지만 배터리는 실적이라는 콘크리트 위에 지어진 빌딩입니다. 연기가 아니라 철근이고 설계도가 아니라 완공된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 장면에서 왜 더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지, 이제부터 진짜 본편이 시작됩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배터리를 전기차용 부품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건 배터리 인생의 첫 직장이 자동차였을 뿐입니다. 지금 배터리는 승진했습니다. 로봇의 심장이자 도시의 폐이자 국가 전력망의 방패가 되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로봇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한 대에는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것과 맞먹는 고출력 산익환 8종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사람처럼 걷고 들고 일하려면 팔다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심장이 필요합니다. 그 심장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로봇 한 대가 자동차 한 대만큼의 전력을 먹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기에 삼성 SDI가 준비해둔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불이 잘 안 나고 오래 가고 작게 만들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인데, 이 샘플이 2026년 들어 글로벌 로봇 제조사들에게 본격 공급되기 시작했고, 로봇의 연속 가동 시간이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는 데이터가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해 로봇이 하루 일하다가 쉬던 구조에서 사흘을 연속으로 뛰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제 로봇은 장난감이 아니라 공장에서 사람 대신 24시간 일하는 노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이 연결되는 또 하나의 괴물이 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챗 GPT 같은 AI가 돌아가는 서버는 24시간 쉬지 않고 전기를 먹습니다. 문제는 전기가 조금만 불안정해도 서버가 멈추고 수천억짜리 서비스가 동시에 다운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초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쉽게 말해 거대한 보조 배터리 공장 ESS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폐 역할을 하는 장치죠. 숨을 들이마시듯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뿜어내는 구조입니다. 이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2016년 1월 아마존과 구글의 북미 데이터 센터 전용 ESS 공급 계약을 단독으로 따냈고, 그 규모가 약 6조 원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서버를 살리기 위한 배터리 계약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UAM, 흔히 말하는 날아다니는 택시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체는 엔진 소리가 크면 도심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밀도 배터리로 조용하게 날아야 합니다. 현대차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법인 슈퍼널과 배터리 업체들의 협력이 2026년부터 본격적인 매출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도로 위의 시장이 하늘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민간에서만 쓰이지 않습니다. 군대로 갑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군수장비와 드론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빼라는 탈중국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서방 국가들의 드론, 정찰 장비, 무인 차량의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총알과 미사일 뒤에 숨은 진짜 연료가 한국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무대는 도시 전체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낮에 많이 만들고 밤에는 못 만듭니다. 바람이 안 불면 멈춥니다. 이 전기를 그냥 버리느냐, 저장했다가 쓰느냐가 국가 경쟁력이 됩니다. 그 저장 탱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형 배터리입니다. 전력망의 해결사입니다. 낮에 만든 전기를 밤에 쓰게 만들어주는 도구. 에너지 자립, 전력 주권의 핵심 장비가 배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의 직업을 다시 써야 합니다. 전기차 부품이 아니라 로봇의 심장, AI 도시의 폐, 군대의 방패.
국가 전력망의 핵심 장기입니다. 전기차는 예고편이었고 본편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기차는 시작일 뿐, 배터리는 문명을 움직이는 새로운 피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머릿속에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째, 2026년 1월 22일 삼성 SDI가 장중 18.5% 폭등하며 2차 전지가 반도체 대신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바통을 이어받았고, 둘째,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차 성장률이 30%에서 10%대로 꺾였던 캐즘 구간은 산업 붕괴가 아니라 숨 고르기였으며, 그 사이 현대차, 테슬라, GM은 수십조 원을 들여 배터리 공장을 멈추지 않고 지었고, 셋째, 2년간 이어진 장기 하락 추세선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며 공매도 세력의 쇼트 커버링까지 겹쳐 심리와 구조가 동시에 뒤집혔고, 넷째,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클릭수로 평가받던 닷컴 주식이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합산 1,100조 원 규모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이미 써둔 실적 산업이며, 리튬 가격이 1년 새 약 73% 오르고, 중국 CATL의 광산 가동 중단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미국 IRA 보조금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면서 이익 구조가 두꺼워졌고, 다섯째, 배터리는 전기차를 넘어 로봇의 심장, AI 데이터 센터의 폐, 하늘을 나는 택시의 연료, 군수 드론의 표준, 국가 전력망의 핵심 장기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의 상승은 테마가 아니라 계약서와 산업 구조가 만든 결과이고, 배터리는 자동차 부품을 넘어 문명을 움직이는 에너지 인프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배터리를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생각합니다. 휘발유처럼 태우면 끝나는 연료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기름은 태우면 연기로 사라지지만 배터리는 다 쓰고 나면 그 안에서 다시 리튬과 니켈이라는 금속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에서 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작된 부의 선순환입니다. 이미 기술은 완성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 같은 핵심 금속을 98% 이상 다시 뽑아내는 재활용 기술이 상용화되었고, 원자재를 땅에서 다시 캐지 않아도 도시에서 캐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도시 광산이라고 부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 자원 창고가 된 겁니다. 여기에 제도가 기름을 붓습니다. 유럽연합은 배터리 여권제를 시행했습니다. 유럽에 배터리를 팔려면 어디서 만들었고, 어떤 재료를 썼고, 얼마나 재활용 원료가 들어갔는지 전부 추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의무입니다.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일본 정도뿐이고, 특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이미 이 시스템을 갖추어 두었습니다. 기술 장벽이 한 단계 더 높아진 겁니다. 가격에서도 결정적인 장면이 옵니다. 2026년 배터리 제조 원가가 계속 내려오면서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 가격이 가솔린차보다 싸지는 시점, 이른바 프라이스 페리티가 현실이 됩니다. 같은 차급이면 전기차가 더 싸지는 첫 해입니다. 이 순간부터 전기차는 환경 착한 차가 아니라 가성비 차가 됩니다. 수요가 취향이 아니라 계산기로 결정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쏟아지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입니다. 2026년 기준 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약 100조 원을 넘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광산 산업이 통째로 생기는 셈입니다. 자동차 만들 때 한 번 벌고, 정의 저장 장치로 한 번 더 벌고,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다시 팔아 또 한 번 버는 구조입니다. 배터리 하나가 평생 동안 3번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전기차 2대 중 1대는 한국의 소재나 기술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이미 굳어졌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제조 공정까지.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K배터리입니다. 여기에 정책이 마지막 못을 박습니다. 현재 120개국 이상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법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규칙입니다. 배터리 수요는 경기 좋고 나쁨을 떠나 상수, 즉 절대값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를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생산하고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생산하고 사용하고 다시 재활용해서 또 생산합니다. 하나의 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걸 순환 경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과 이익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기름처럼 캐서 태우고 끝나는 산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을 하나 발견한 게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유전을 가진 것입니다. 가격은 하루하루 시끄럽게 흔들리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치는 조용히 쌓입니다. 핵심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가격의 소음은 잠시지만 가치의 혁명은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요약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테마주가 아니라 로봇, AI, 국방, 전력망, 문명 인프라이며 그리고 재활용까지 묶인 폐배터리에서 98% 이상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과 EU 배터리 여권제, 2026년 전기차 가격 역전, 100조 원 규모의 재활용 시장, K배터리의 글로벌 표준 지위, 120개국의 내연기관 금지 법제화, 그리고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동시에 굴러가기 시작한 산업입니다.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오. 배터리는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엔진이 바뀌는 100년의 기회입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소음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그 거대한 역사의 정중앙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견뎌내고 바로 10년 뒤 이 기차에 올라탄 여러분이 2036년의 승자로 기억될 주인공입니다.